아까 1시간 동안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하나의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냥 정답 찾기가 아니라 그냥 느낌과 소감들을 나누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고슴도치의 소원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눌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저는 작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작가의 의도는 0%고 그냥 이 책을 제가 어떤 방식으로 소화했는지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보다 보면 야, 이 사람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네? 이게 맞나? 라는 생각들이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식으로 이야기를 나눈 거니까. 그래서 전혀 부담 없이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슴도치의 소원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이 저희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요즘 마피아 게임 많이 하는데 그 마피아 게임도 좀 비슷한 거죠. 그 누가 적이냐, 누가 아군이냐, 누구는 누구냐, 이 사람이 진짜냐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 때는 진실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선배들이 하여튼 뭐 수련회나 가든 뭘 하든 진실 게임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공동체인데 서로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꼭 물어보는 건 너 누구 좋아하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만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혹 진지하게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되게 지루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진실 게임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내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내 진실은 안 듣고 가십만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시간들이 제가 느끼는 진실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진실이라는 게 게임이 될 수 있는 건가? 이게 단어가 맞는 단어인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휙휙 던지는 게 어쩌면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진심은 그런 게 아닌데? 라는 고민을 할 때부터 저는 내가 고슴도치적 성향이 조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기보단요, 괜찮은 척 하는 게 익숙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척척척, 우리는 괜찮은 척, 아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들죠.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그게 진짜 좋은 이웃일까? 라는 퀘스천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이 저한테는 조금 그런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 나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던 책이라는 거죠. 이 톤 텔레인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1941년생이면은 지금 뭐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 막 그 중세 시대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니까 오늘날 이 세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었고 조금 앞서서 살아갔던 그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사이자 시인이고 다람쥐의 위로, 코끼리의 마음 등 동물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교보문고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꺼내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파란색 글씨 부분 시작.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고슴도치. 어느 날 문득 동물들을 초대하기로 결심하지만 한 번도 누군가를 초대한 적이 없고 누군가 찾아온 적도 없는 고슴도치는 편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편지를 보내지 못한다. 쓰다 만 편지는 서랍장 속에 넣어두고 온갖 상상을 시작하는 고슴도치. 고슴도치의 상상과 망설임 속으로 여러 동물들이 찾아오고 고슴도치는 다정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진짜 이웃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보면은 아기를 갖고 괴롭힌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듯 굉장히 쾌활하고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주도적이에요.
이 동물들한테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인간 관계니까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야, 따라와. 약간 우리도 예전에 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MT 문화, 회식 문화. 약간 이런 끌어주는 게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곤 했어요. 예전에 군대 회식, 직장 회식에서 어떤 거 했습니까? 일단 술을 마셔서 다 인사불성으로 만들죠. 제정신을 놓게 만들고 밑바닥을 다 볼 때까지 술을 들이붓게 만든 다음에 너도 나도 똑같아 하하하 라고 끝나고, 다음날 이제 우리는 볼 거 안 볼 거 다 봤으니까 친해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를 주도적으로 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고슴도치한테는 리더십이 아니라 폭력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동물들은 대부분 덩치가 큰 동물들로 그려지고 있어요. 들소, 코뿔소, 하마, 코끼리. 들소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힘차게 현관을 뚫죠. 집에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을 뚫고 집 뒤편까지 멈추는, 벽에 구멍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요. 코뿔소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춤을 추죠. 코뿔소가 춤출 때 뭐 예를 들어 들소가, 고슴도치는 들소의 등을 꽉 붙들고 간신히 매달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라는, 자기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게 만드는 게 들소였고, 코뿔소도 보면은 고슴도치랑 춤추겠다고 하면서 몇 번 공중에 던졌죠. 그리고 고슴도치가 코뿔소의 뿔을 가까스로 붙잡았어요. 비록 코뿔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슴도치의 자기보호적인 상처, 틱틱대거나 약간 거리를 두거나 약간 소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이런 모습에 배가 찔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코뿔소는 일단 상관하지 않고 즐거워했어요. 코뿔소한테 가시는 참을 만했던 것이고, 대신 그것을 보면서 고슴도치는 얘기하는 거죠. 생각한 거죠. 자기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리드해 준다면, 그리고 자기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가시를 참을 정도로 조금 피부가 단단하고 내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공간이 침해받고 내 인간성 존엄이 상실되어지는 모습, 이제 내 삶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상처뿐인 인생으로 남아있는 게 일방적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뭐 하마도 똑같죠. 욕조 들고 오는데 선물이라면서 탁자, 의자, 침대, 찬장을 다 밖으로 내놓고 욕조만 방 가운데 놓아요. 그리고 남은 벽을 흠뻑 적시며 욕조에 다이빙을 하죠. 자기는 목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두를 찾아가서 모두가 목욕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욕조를 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비단 사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코끼리는 탁자에 의자를 두고 위에서 춤을 추겠다는 무리한 얘기를 하죠. 괜찮을 거야. 약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아. 뭐 할 수 있어. 다 하는 거야. 처음에는 다 그렇게 못하지. 나중에 해보면 좋아. 이랬는데 나중에 탁자와 의자가 부서져죠. 그제서야 이제 코끼리의 행동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남았지만 반대로 왕풍뎅이도요 일방적인 관계예요. 왜냐면은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버티는 거죠. 그래서 고슴도치한테 집과 만남이 계속 아늑하다고 말해요. 마치 자기를 세뇌시키듯이 계속 괜찮아, 버틸만해, 여긴 너무 좋아, 이런 천국이 없어, 분명히 아닌데 자꾸 자기를 납득시키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왕풍뎅이에요. 그게 고슴도치를 더 불편하게 합니다. 고슴도치 어깨를 쳤다가 가시에 찔려 피가 나는데도 그걸 되게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얼마나 편안한지 모를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피가 흐르는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어요. 왕풍뎅이는 그게 배려와 예의일 수도 있죠. 그런데 고슴도치한테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쟤는 분명히 뭔가 참고 있는 걸 거야. 억지로 지금 나를 받아주고 있는 걸 거야 라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픈데도 아프지 않고 견뎌내는 모습이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으로 느껴졌던 게 왕풍뎅이의 일방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는 피상적인 관계를 봤어요. 이 편지를 보고 답 확인하고 SNS를 남기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에서는 엄청나게 친한 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데 딱 보면은 되게 낯설어하는 거예요. SNS 상에서는 막 그 서로 마음도 나누고 힘든 이야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막 생각해달라 뭐 응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쭈뼛쭈뼛하면서 약간 멀어져 있는 관계, 뭐 그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날개가 있는 동물이 이렇게 그려질 때가 많아요. 까마귀, 뱀잡이, 수리, 부엉이, 나이팅게일. 보면은 까마귀는 어디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의심하듯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소리를 지를 뿐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평가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간보고, 그래서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그냥 적당 거리 안에서 서로 리플 달고 괜찮을 거다라는 식으로 위로하는 식으로 끝낸다라는 거죠. 뱀잡이 수리도 그렇죠. 뱀잡이 수리의 방문을 고슴도치가 상상했을 때 명문장이 가득 적힌 편지를 받는 모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르는 단어들이었고 하나하나 특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뱀잡이 수리와 자신은 관계에 확신이 없기에 그런 편지를 적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런 편지를 적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개미가 옛날에 고슴도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뱀잡이 수리는 직접이라는 말도 몰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얘는 직접적인 관계는 절대 안 맺는 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부엉이는 자기는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보기는 원하지 않아요. 이 소위 눈팅이라고 하죠. SNS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는 다 쳐다봐요. 근데 나는 오픈하고 싶지 않은 모습, 그게 부엉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존재와 죽음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지만 지적인 수준이나 대화의 깊이는 있지만 관계는 맺지 않는 게 부엉이고요. 나이팅게일은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주었을 때 상상 속에서 고슴도치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러요. 정말 아름다울 거라고. 그런데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나이팅게일은 그렇게 감동적인 노래를 마치고 떠나버렸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다시 그렇게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괴리감만 더 크게 만드는 게 나이팅게일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시에 찔리지만 않게 거리를 유지하면 이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적정 거리를 못 찾고 오히려 방관자나 평가자나 아니면은 나랑 관계 맺지는 않고 이게 뭐지? 라는 식의 어설픈 관계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꼭 새뿐만 아니라 저는 타조, 비버, 오소리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타조는 타조가 문제라기보다는 고슴도치가 타조를 모르죠. 상상 속에서 고슴도치는 타조는 머리를 넣을 뭔가를 준비해 줘야 되는데 고슴도치가 타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잘 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요. 그래서 피상적으로만 가까이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 존재가 뭘 원하는지를 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버릴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같은 공간에 비버가 사는데 비버는 집을 짓잖아요. 벽을 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는데 이 심리적으로 벽을 쳐버리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나이스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소리는 고슴도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러 불렀냐고 묻고 침묵을 끊습니다. 그 사람은 침묵을 불편해하며 용건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그냥 용건이 있냐 없냐 라는 식의 건조한 이야기만 반복하는 게 오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들을 보고서는 혹시라도 내가 피상적인 관계를 찾고 피상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만 있는 관계였습니다. 삶은 공유하지 않고 화려한 말만 전하는 사이죠. 예를 들어 보면 쥐나 기린이 그런 모습인데, 기린 우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기린 우는 소리를 찾아서 들어봤어요, 이걸 읽다가. 근데 메가폰 소리, 이렇게 메가폰 잡고 이렇게 할 때 잉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서 찡찡 소리 나듯이 그런 소리로 그르릉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예 확성기로 얘기하듯이 내리꽂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기린이고요. 쥐는 밑에서 옆에서 찍찍찍찍 그러면서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잡음, 소음들을 막 이렇게 내는 존재죠. 확성기처럼 내리꽂는 소음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찍찍찍찍거리면서 우리 주변을 맴드는 소리를 내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쥐는 이야기할 게 너무 많다고, 지 이야기하다가 목이 아프니까 상대방이 말 걸면은 나 목 아프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고, 끝나고 나서는 또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이제는 침묵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어색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색함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1시간 내내 말을 했는데 생산성은 제로, 끝나고 나면 만났다라는 거는 확실한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침묵이 있는 거를 너무 불편해서 되든 안 되든 말을 던지다가 그냥 끝난 그런 말만 하는 관계가 쥐라는 거죠. 기린은 자기 이야기, 남 이야기, 이리저리 이야기를 아예 그냥 대놓고 확성기로 하듯이 누구는 이랬대, 나는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고슴도치가 자기 얘기도 이렇게 떠들 것 같아가지고, 소위 보면은 빅마우스라고 하죠. 이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분명히 내 얘기를 알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기린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 하다가 결국 기린한테는 이제 가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모습을 고슴도치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말이 많다면,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은 긴밀한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의 그 크기와 너비와는 관계나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수단으로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이용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거죠. 고슴도치한테는 곰, 메뚜기, 두더지, 지렁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종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들이 있었다라는 거는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존재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정 동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모든 존재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나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곰은 단물만 먹다가 떠나죠. 누구 집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꿀 있니?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와 버리죠. 메뚜기는 고슴도치 집안에 있는 것을 팔아버리고 심지어 가시까지도 팔려고 합니다. 두더지와 지렁이는 다수 속에서 1대2죠. 근데 두더지와 지렁이가 자기들끼리 놀면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으면 뭔가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나는 호구가 된 것처럼, 방청객이 된 것처럼 이것저것 내가 다 제공해 주기는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남는 건 없는 거예요. 뭐야, 나 이거 호구야? 나 그냥 이럴 거면 나 왜 불렀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관계? 이게 두더지와 지렁이였고요. 그리고 차 마시는 법도 모르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 먹어치우는 동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만족시켜주면은 내가 더 사랑받고 존중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거랑 긴밀한 관계랑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왜곡된 자아상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이 동물들이 대부분 왜곡된 자아상들이지만요, 특별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동물들은 자기보다 나은 동물에겐 질투를 하고 자기보다 못한 동물에게는 혐오하고, 무엇보다 관계가 굉장히 자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균꼬리 꿩 이야기를 나왔는데,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걸 아는데도 자꾸 자기를 뻐기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잘난 건 알겠는데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 잘난 걸로 끝내지 남의 이야기 자꾸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 학교 이야기 같은 게 있겠죠.
자기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대학 나갔다라고 하면은 맨날 무슨 말만 하면은 내가 뭐 어디 대학, 내가 대학교 때 뭐 어디 캠퍼스를 걷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맨날 내가 유학 갔다 온 시절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외국에 있었을 때 말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멀쩡하게 공부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야, 넌 그 대학 다니면서도, 그 대학 다녔으면서도 용케 잘 벌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 있잖아요. 되게 굳이 그런 얘기만 안 해도 다 알겠는데 저렇게까지 깔아뭉개야 되나? 라는 그 혐오의 시선들. 그게 이제 긴 꼴이 꿩이었다라는 거죠. 낙타는 컴플렉스입니다. 이게 왜곡된 자아상 때문에 혐오하고 배제하는 건 아니고, 낙타는 자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고슴도치를 볼 때 자꾸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는 거는 처음 본다는 식으로 아주 고슴도치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 낙타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 혹을 뗍니다. 자기 컴플렉스를 떼서 고슴도치 가시에 박아, 그리고 주먹으로 내리쳐 버려요. 그리고 떠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컴플렉스를 자기가 풀려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원망을 쏟고 타인을 혐오하고 배제하면서 그래도 난 너보다 나 라는 식으로 자기 혹을 떼어서 고슴도치 가시에 박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도 그렇죠. 개는 문을 뜯어 수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를 뽑으며 자기 만족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개의 표현 보면은 그가 더 심하게 불평해야 하고, 그러니까 솔직해라. 너 솔직해야 돼. 가시 불편하잖아. 내가 빼줄 테니까 이 가시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 내가 너 도와주는 거야. 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내성적인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디밀고 들어와 가지고 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좋으니까 말 좀 해. 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 한 잔 마시자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갑각류 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개도 그렇고요. 또 보면은 나무벌레, 두꺼비도 조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무벌레는 보면 고슴도치 집안 곳곳에 흔적을 내고 싶죠. 행복한 추억이 아니어도 자기 정체성을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로 그냥 편안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했잖아. 너 왜 쟤랑만 밥 먹어? 나랑도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시간을 파고들고 공간을 파고들고, 야, 너 나 사랑한다면서 2시간 3시간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라는 식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나무벌레처럼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벌레 먹듯이 우리의 삶을 파먹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나를 배려하는 거냐? 존중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두꺼비는 반대죠. 자기를 자꾸 화나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극해 달라는 거죠. 자기를 화나게 해주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나에게 화를 내도록 나의 감정을 부추겨 봐라 라는 식으로 자꾸 우리를 자극하는 존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잔잔한 관계를 원하는데 막 펑펑 울면서 뭔가 쏟아내야만 우리의 관계가 진전된 것처럼 우리를 막 자꾸 폭풍 속으로 몰고 가는 관계들이 결국은 왜곡된 자아상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나와의 관계에서 채우려고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나만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도 준비돼야 진솔한 관계가 가능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 만남들을 통해서 고슴도치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6번째로는 비슷한 이와의 관계예요. 자신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말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난 이래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벌은 항상 쏘는 거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죠. 고슴도치가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야만 말 거야. 나는 고슴도치니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걸로 자기 가시를 자기 정체성으로 세웠던 것처럼 말벌도 쏘는 걸 정체성으로 세우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기만 하지 치유하는 관계로 이루어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미어캣은 불안을 이해해 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미어캣은 불안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누구보다도 내 불안을 이해해 줄 것 같았는데, 해파리는요 물에 사는 고슴도치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망설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고슴도치는 깨달았을 겁니다. 나랑 비슷하다고 해서 나랑 진짜 관계가 맺어지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물에 사는 동물은 내가 숨을 참아야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동물이죠. 내가 숨 쉬려면 그 동물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왜 내가 저 동물이랑 가까워지지 못하느냐, 얘도 동물 나도 동물인데 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느냐, 누구의 문제냐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필연적으로 나랑 같이 못 지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 속이 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내가 그거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뒤틀린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게, 개를 무트로 끄집어 내가지고 죽이게 만들든 내가 물속으로 빠져가지고 익사하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마주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래, 메기와 잉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괴물을 만나게 돼요. 결국은 만나고 싶었던 동물들은 굉장히 만났지만 실제로 고슴도치가 꿈에서 밤에서 만난 괴물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의자를 발로 차고 탁자를 조각내고 천장에 매달린 등을 치는 것. 누군가가 내 공간을 파괴해 버릴까봐 두려워 떠는 거죠. 이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손길을 그렇게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손길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그게 고슴도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집 속에서 진심을 외치죠. 누가 와주길 바란다고.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한 적도 없다고. 나는 항상 누군가 나를 와주길 바랬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고슴도치가 마지막에 전했던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진심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죠. 아까 이야기했던 관계들처럼 정말 가까워지고 친해질 것 같은데 내 뒤통수를 때리는 관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마치 괴물들이 몰아치듯 이 7가지의 괴물들이 내 삶을 침략해 오면서 내 공간을 다 허물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헷갈려지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진심을 어느 때보다도 기다리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거죠. 공동체 연대성 지표라고 OECD 국제협력개발기구에서 더 나은 삶의 지표라는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이 질문을 한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국가들 평균은 88%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소외감을 느끼고 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인은 72%였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의 3배가 되는 거죠. 평균의 3배라고 하면은 평균 위쪽에 있는 나라 중에 우리가 몇 배여야 되겠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원래 한국이 꽤 상위권을, 경제성으로는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지수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얼마 전에 읽은 이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 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우리라는 단어를 한국인은 굉장히 많이 쓴다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실제로 공동체 지수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역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우리라는 단어다. 곁이라는 단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성경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죠.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지 않도록 작은 빛을 건네야 된다고. 이거 목사님이 한 얘기 아닙니다.
정신의학자가 한 얘기예요. 서로의 곁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지금은 혼자가 아닌 우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거 뭐 거의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본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될 정도로 뭐 해아래 새 것이 없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 처음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이 문제의 혼자와 그 적들이라는 문장 중에서 혼자 있어 보니 혼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나는 나 아닌 것으로 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로, 내가 나로 존재하려면 반드시 누군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고슴도치로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보다 사람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추억과 후회 속에 담겨진 사람들은 저한테는 항상 개인으로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무리로 기억된 게 아니라 그 상처받았던 기억, 상처 줬던 그 사람의 얼굴, 그렇게 기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슴도치는 실제로 누구를 만났을까요? 저는 크게는 한 존재, 다람쥐를 만난 거죠. 근데 작게는 혹은 상상의 폭을 넓히면 두 존재를 더 만났을 거라 생각을 해요. 먼저 개미를 예전에 만났고, 그리고 보면은 마지막에 이 거북이를 만나죠. 거북이를 만난 게 상상이냐 아니면은 실제 만난 거냐, 이건 되게 모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북이라는 존재는 내 정신 속의 친구로서 이 고슴도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다람쥐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존재예요. 자기는 28쪽인가 보면요, 장수 하늘소가 와서 이러이러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뭐 같이 차 마시고 뭐 이렇게 간식 나누고 이거였는데, 그게 마지막에 예상치도 못했던 다람쥐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내 곁에 오는 사람은요, 항상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이게 내가 의도했던 사람이 내 옆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정말 선물처럼 내 옆에 누군가 있구나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인간 관계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다람쥐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물어보니까 몰라. 그냥 여기 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서로 차분하게 인사합니다. 안녕 고슴도치야. 안녕 다람쥐야. 잠깐 들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슴도치가 이 만남 이후에 겨울잠을 시작합니다. 원래 동물들은 자기가 먹을 걸 다 먹고 에너지가 보충돼야 겨울잠을 자거든요. 그렇다면 고슴도치한테 필요했던 거는 먹을 거였을까요? 아니면은 자기랑 그냥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였을까요? 저는 그냥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커피 마시고 그냥 걷고 얼굴 보고 하는 그것, 그게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유일한 돌파구가 아닐까?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만남을 구할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사람? 1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서로 그냥 두런두런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헤어질 때 내 인생의 어떤 고민, 내가 어제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냥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저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으로는 개미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개미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 개미가 노력했던 개미와의 만남이 고슴도치의 그 외로움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개미는 고슴도치 삶에 스며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 안에 계속 개미의 흔적이 나와요. 언젠가 개미가 그에게, 언젠가 개미가 타조에게는, 그때 고슴도치는 언젠가 개미와 이야기한 적이 있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다람쥐가 될 수 없어도 개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니까
인생에 있어서 진짜 다람쥐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날 선물처럼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냥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동행자. 그 사람만 우리에게 다람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람쥐가 오기까지 서로의 삶을 버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개미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제 기대치를 조금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몇 사람한테 다람쥐가 되느냐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두에게 어느새 개미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제 기대치가, 제 욕심이 많이 내려놔지고 그리고 겸허하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미의 흔적을 보면서 저는 딱 개미만큼만 내가 누군가한테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거북입니다. 이 달팽이랑 거북이는 이야기 속 이야기죠. 중간중간에 삽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주제만 가면 힘들까봐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혼자서 망상 속으로 누군가 관계를 구하는 이야기라면 달팽이와 거북이는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함께 관계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충분히 배려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달팽이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가야 되는데 달팽이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거북이가 달팽이를 지나치고 나 먼저 가 있을게 라고 얘기하고 목적 지향적으로 고슴도치에게 찾아옵니다. 사실은 맞는 일이죠. 고슴도치 살려야 되니까 그게 맞아요. 하지만 거북이는 후회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너무 빨랐어. 너무너무 빨랐지. 달팽이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느린 보야. 게다가 계속 더 느려져. 달팽이한테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리고 달팽이한테 혼자 말하는 거예요. 날 기다리고 있지? 거북이가 혼잣말을 하고 지금 가고 있어. 난 네 친구잖아. 천천히 갈 수 없었어.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속도가 다르고 방향이 우리가 어긋나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러이러한 잘못된 이웃으로 끝났다. 이제 우리 관계는 끝. 이게 아니라 거북이 같이 느리게 가더라도 고개를 돌려서 다시 달팽이한테 가면 그것 또한 새로운 모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거북이의 소원, 달팽이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진심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진심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 일방적이고 피상적이고 왜곡된 관계들 가운데서 상처받고 웅크리며 가시 세운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진정한 이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관계를 맺는 게 모든 인간인데 특별히 교회라는 공간이 좀 그런 게 있죠.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공동체야 라는 식이 굉장히 이상적이긴 말이긴 하지만요, 동시에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저 어렸을 때는 축제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그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춤을 추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강강수월래 하면서 막 1시간 동안 돌고 막 춤추고 막 찬송가 부르면서 막 헤이호 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약간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곁을 지킨다라는 그 적정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아까 이야기했던 7가지의 잘못된 관계들을 보면서 점검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에게 진심이라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관계들이지만 그 7가지의 필터로 상대방들을 잘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좀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미리 방비를 하면은 상처를 덜 받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저도 꿈에서 괴물을 보듯 제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꿈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다. 너 때문에 내가 천국을 못 간다. 가끔 저도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만날 때마다 항상 두렵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의 거리만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람쥐와 개미와 거북이를 통해서 제가 나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라는 소원은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만남을 꿈꾸던 마음을 비우고 커피 한 잔 나누며 고개 끄덕일 수 있는 다람쥐를 소중히 여기고 나도 그냥 그 다람쥐로 살기로, 미미하게 나를 지탱해 주던 개미와의 만남에 감사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 영향 주지 못하고 저 사람이 다람쥐와 만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개미였음에 감사하고 인정하기로, 그리고 길고 느린 여정이라도 달팽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기 위하여 돌아서는 거북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슴도치가 자고 일어나면 봄이 오겠죠. 우리도 이제 이 책을 소화했고 이제 여기서 샌드위치랑 음료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또한 또 다른 만남이겠죠. 이제 우리도 겨울잠을 자야 될 시간이 올지도 몰라요. 네. 반드시 봄이 올 거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다람쥐와 개미와 거북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